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불은 결국 모든 걸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불은 집착이었죠. 농막의 불길 속엔 단지 시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죠. 이제야 조용해졌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여름밤의 습기를 뚫고 골목 끝으로 걸어갔죠. 그녀의 손엔 차 키가 쥐어져 있었고 그 차는 어제 서연이 빌려갔던 바로 그 차량이었죠. 문자를 남기고도 답이 없던 친구의 집 앞에 도착하자 불 꺼진 창문이 마치 숨죽인 눈처럼 보였죠. 벨을 누르자 안에서 낯선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 서연의 남편 민호가 서늘한 얼굴로 서 있었죠. 전날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지수는 문턱 너머로 시선을 밀어넣었죠. 방 안은 정리돼 있었지만 공기만은 낯설게 눅눅했어요. 민호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죠. 그 한순간 지수의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스쳤죠. 형사 도현은 신고 내용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죠. 지인 신고라. 그래도 여성 실종이면 바로 착수해야죠. 그는 즉시 민호의 아파트 단지를 향했죠. CCTV 요청서를 쓰는 손끝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요. 화면엔 8월 29일 새벽 4시 30분 서연이 차량을 세우고 귀가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잠깐의 웃음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 같은 문이 다시 열렸죠. 이번엔 민호였어요. 그는 자전거 헬멧을 쓰고 흰 천으로 덮인 여행용 가방을 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그 장면을 보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겠죠? 새벽 5시 반의 엘리베이터는 유리창처럼 조용했어요. 민호가 밀던 가방은 무게를 버티지 못한 듯 비틀거리며 끌렸죠. 비가 내렸고 우산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흰 천 위로 번졌어요. 그때의 영상 속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민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작은 화물차의 짐칸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그 가방을 싣더니 차문을 닫았죠. 6시 30분, 차량은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그로부터 1시간 뒤, 민호는 다시 돌아왔지만 가방은 사라져 있었죠. 그때부터 도현의 눈빛엔 단 하나의 확신만 남았죠.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죠. 민호의 손끝은 항상 차갑게 말라 있었죠. 그날 새벽, 그는 차량 키를 돌리며 룸미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빗물에 번진 눈빛은 아무 표정도 없었죠. 바퀴가 도로를 스치며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 묻어나오는 쇠 냄새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차 안엔 검은 우산 1개, 흰 천 1장, 그리고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는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고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어요. 이젠 끝이다. 차창에 비친 얼굴은 피로보다 더 깊은 어떤 포기로 젖어 있었죠. 그렇게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죠. 형사 도현은 CCTV를 멈추지 않았죠. 화면을 되감고 느리게 다시 돌려봤어요. 민호의 동선이 새벽의 그림자처럼 이어져 있었죠. 그 가방의 무게, 손끝의 긴장, 엘리베이터의 숫자들이 모두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는 순간 정지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 사람, 뭔가 알고 움직인 거예요. 그의 감각은 오래된 본능처럼 반응했어요. 비상 계단을 선택한 이유, 천을 감싼 이유, 모든 게 계획이었죠. 서연은 이미 그때 숨을 잃고 있었을지도 몰랐죠. 비가 그친 새벽, 도현은 형사팀을 불러 모았어요.
이건 단순 실종 아니에요. 현장 보강 들어갑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서류를 덮었죠. 아파트 주차장에는 아직 물기와 냄새가 남아 있었죠. 계단의 금속 난간에 닿자 식은 기름 냄새가 묻어났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스쳤죠. 흰 천, 무거운 가방, 그리고 새벽의 공기. 그건 도주가 아닌 운반이었죠. 형사들은 침묵한 채 각자의 노트를 펼쳤어요. 침묵이 곧 명령이었죠. 지수는 조사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썼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냄새가 있었어요. 썩은 고기 같기도 하고 젖은 첫 냄새 같기도 했어요. 도현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죠. 사람의 말보다 냄새가 더 많은 걸 말해준다고 믿었죠. 지수의 눈엔 죄책감이 번졌어요. 내가 더 빨리 신고했으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그건 당신 잘못 아니었어요. 민호의 집거실은 정리돼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엔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커피잔 하나, 다 마시지 않은 물컵 하나, 그리고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서연의 것이었어요. 도현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폰을 들어 올렸죠. 화면은 꺼져 있었고 마지막 통화 기록은 새벽 4시 18분이었죠. 그 시각은 서연이 아파트로 돌아온 시간과 겹쳤어요. 이 타이밍이 전부예요. 그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었죠. 정적은 더 짙게 깔렸죠. 민호는 조사실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의 눈은 감정이 비워진 창처럼 텅 비어 있었죠. 아내가 어디 있냐고요? 도현이 물었죠. 몰라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기계적이었고 숨소리조차 일정했죠. 그러나 도현은 그 숨의 간격이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걸 느꼈어요. 오래된 본능이었죠. 몰라요라.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보자. 그의 시선이 서서히 민호의 얼굴을 파고들었죠. 도현은 자정을 넘긴 후에도 조사 기록을 정리했죠. 책상 위엔 커피 2잔이 식어 있었어요. 그중 한 잔엔 붉은 지문이 묻어 있었죠.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정의 파국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느꼈어요. 사람이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증오죠. 그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분노는 순간이지만 증오는 시간을 갖는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그의 손끝이 식은 공기 속에서 멈췄죠. 새벽 3시, 형사팀은 민호의 차량 이동 경로를 다시 추적했어요. 도로 위에 CCTV가 연결되며 도시의 혈관처럼 이어졌죠. 영상 속 차량은 2번 같은 방향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경북 성주였죠. 2번이라. 단순 정리면 한 번이면 됐겠죠. 도현이 중얼였죠. 그의 목소리는 거의 한숨에 가까웠죠. 그 순간 팀원 하나가 말했어요. 거기 농막 있다던데요. 그 말에 도현의 시선이 빛처럼 번졌죠. 그렇다면 그곳이 무덤이겠죠. 성주의 그 마을은 조용했어요. 새벽 안개가 들판 위를 덮으며 모든 걸 숨기고 있었죠. 형사들은 장화를 신고 골목을 따라 들어갔어요. 개 짖는 소리도 사람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을 끝, 낡은 농막 하나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도현은 문을 열며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방 안엔 오래된 흙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벽에는 매트 2장이 겹쳐 걸려 있었어요. 그는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죠. 이 냄새, 불의 기억이네요. 수색이 시작되자 땅은 고요히 숨을 죽였죠. 경찰견이 매트 주변을 돌며 코를 들이댔어요.
그러나 반응은 없었어요. 기름 냄새가 모든 걸 덮어버린 듯했죠. 도현은 매트를 들춰봤어요. 그 아래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죠. 검게 타들어간 흙과 녹아내린 천 조각들. 그는 그 위에 손을 올려봤어요. 식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었죠. 여기서 태웠군요. 그 말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체념처럼 흩어졌죠. 도현은 농막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풀잎 사이에서 기름 방울이 반짝였죠. 태운 흔적이 이어진 자리엔 금속 조각들이 숨어 있었어요. 삽자루, 녹슨 양동이, 그리고 새까맣게 탄 돌멩이 하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죠. 여긴 한 번쯤 불이 크게 올랐던 자리예요. 손가락 끝에 남은 냄새는 썩은 고무처럼 끈적했어요. 새벽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 정적 속에서 민호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냥 쓰레기 태운 거예요. 그러나 불은 거짓말을 숨기지 않았죠. 그날 오후 감식팀이 투입됐어요. 흙 속에서 희미하게 하얀 조각들이 드러났죠. 땅은 눅눅했고 태워진 재 속엔 녹은 유리 파편이 섞여 있었어요. 조심스레 꺼낸 조각 하나는 지문보다 작은 형태였죠. 도현은 장갑 낀 손으로 그걸 바라보며 숨을 삼켰어요. 그것은 분명 뼈였죠. 공기마저 굳은 듯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흔적이 재 속에 남았다는 사실이 현장을 덮었죠. 바람은 불지 않았고 그 순간의 정적이 긴 비명처럼 이어졌죠. 도현은 농막 문 앞에서 민호를 마주했어요. 체포영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죠. 직접 확인하시죠. 민호는 눈을 내리깔며 한참 침묵했어요. 손목엔 수갑이 걸렸고 쇠의 차가움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죠. 내가 그랬다고 하면 다 끝납니까? 그는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죠. 도현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말에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때부터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조사실의 조명은 새하얗게 빛났어요. 민호의 얼굴은 그림자도 없이 드러나 있었죠.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죠.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다 망쳤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내가 다 버티고 기다렸는데 돌아와선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손목에 수갑을 감싸주며 숨을 몰아쉬었죠. 수술 받는다며 병원비까지 내줬는데 알고 보니 딴 놈 만나러 간 거였어요. 그의 눈빛이 서늘히 굳었죠. 그의 말은 서늘한 고백처럼 흘렀어요. 내가 그날 참으려 했어요. 근데 또 욕을 했죠? 나를 찌질이라며 발로 찼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앞이 안 보였어요. 손이 먼저 나갔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흘렀죠. 그냥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쓰러졌어요. 숨이 멎었죠. 민호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잔향 같았죠.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그럼 농막은요? 민호는 머리를 들지 않았어요. 거기서 불을 질렀어요. 태우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기름 붓고 불 붙이고 그냥 서 있었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빛 하나 없는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박였죠. 그때 느낀 게 뭐였습니까? 잠시 침묵 후 민호는 중얼거렸어요. 비로소 조용했어요. 수사 기록은 새벽을 넘겼어요.
도현은 자백조서를 정리하며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죠. 이 사람, 죄책감보다 피로가 먼저예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팀원에게 말했다죠. 그게 더 무섭죠. 감정이 다 타버린 거니까요. 기록지는 가득 차 있었고 자백은 명확했죠. 동기는 배신, 수단은 목졸람, 결과는 시신훼손과 방화. 단어 하나하나가 냉기처럼 종이에 박혔죠. 문장마다 무게가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의 잔혹함이었죠. 며칠 뒤 국과수 결과가 도착했어요. 농막에서 수거된 뼈 조각 50여 점이 피해자 서연의 DNA와 일치했죠. 도현은 보고서를 덮으며 한참 눈을 감았어요. 결국 불 속에서도 진실은 남았네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서류철만 남았어요. 형사들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죠. 허공엔 아직 타버린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인간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그렇게 무겁게 가라앉았죠. 법정은 조용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죠.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방청석 한쪽엔 자녀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윤이 눈을 감았고 재현이 이를 물었죠.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자백은 했지만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죠. 오히려 끝내 비어있는 듯했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오 판사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울렸죠.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손목의 수갑이 달그락 소리를 냈죠.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인간이 만든 파국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번 사건만은 달랐어요. 그 침묵이 너무 완벽했죠. 누군가의 절규조차 닿지 못한 채 진실만이 제 속에 남아 있었죠. 민호는 수감 직후 교도소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했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종말의 종소리 같았어요. 그는 구치소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불꽃이 번지는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연의 목소리, 발소리, 그날의 냄새가 뒤엉켜 머릿속을 태웠죠. 잠은 오지 않았고 밤마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깜박이며 그를 조롱하듯 흔들렸어요. 스스로 벌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그는 조금씩 무너져갔죠. 도현은 사건 종결 보고서를 올리며 마음 한켠이 먹먹했어요. 자백은 했지만 끝난 건 아니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흔적은 농막의 재 속에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아직 그의 손끝에 남아 있었죠. 매번 사건을 마무리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인간은 어디까지가 참을 수 있는 존재일까? 그 질문의 답은 이번에도 없었죠. 오히려 더 깊은 어둠만이 남았죠. 재판 후 자녀들은 조용히 법원을 나섰어요. 하윤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봤죠. 아빠, 왜 그랬을까? 그 말이 공중에 흩어졌어요.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재현은 아무 말 없이 벽에 기대 있었죠. 새 아이의 어깨가 서로 닿았지만 그 따뜻함마저 버거웠어요. 누군가의 죄는 가족의 생까지 불태우는 법이었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죠. 도현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서류철에 끄댄 희미한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누군가는 잊겠지만 난 못 잊어요. 그는 낮게 말했다죠. 사건은 종결로 기록됐지만 그의 머릿속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서연의 미소, 민호의 무표정, 그 사이에 놓인 시간의 균열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인간의 잔향은 사라지지 않았죠. 민호는 수감된 지 한 달째 편지를 썼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단 한 줄뿐이었죠. 그는 글자를 쓰다 멈췄어요. 손이 떨렸고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어요. 그 잉크는 마치 제가 번지는 모양 같았어요. 눈을 감자 그날의 불길이 다시 치솟았죠.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냄새는 따라왔어요. 불에 탄 천, 머리카락, 그리고 숨, 그 모든 게 다시 그의 코끝에 스며들었죠. 이게 벌이겠죠. 그는 속삭였죠. 교도소의 아침은 늘 똑같았어요. 종소리, 식판, 줄 선 사람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받았어요. 밥 위에 김 한 장이 얹어 있었죠. 그는 한 입 먹다 멈췄어요. 김의 검은색이 그날의 불길을 떠올리게 했죠. 불은 모든 걸 삼키죠. 옆방의 죄수가 말했다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공중에서 부서지며 천천히 가라앉았죠. 한겨울, 도현은 성주 농막을 다시 찾았어요. 눈이 얇게 덮인 들판은 고요했어요. 불탄 자리는 여전히 검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는 장갑을 벗고 손바닥을 흙 위에 얹었어요. 아직도 냄새가 났어요. 불의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잔재 같은 냄새였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네요. 그 말은 눈발에 묻혀 흩어졌어요. 도현은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죠. 그 자리가 인간의 끝처럼 느껴졌죠. 지수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서연이 나타났죠.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점점 타들어가며 사라졌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이건 내가 봤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새벽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흙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죠.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어요. 세상은 잊어도 목격자는 잊지 못했죠. 언론은 이 사건을 기러기 아빠의 비극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죠. 이건 비극이 아니라 예고된 파멸이었죠. 외로움이란 이름의 독이 천천히 번져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린 결과였어요. 그는 방송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게 변할 수 있는지 그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봤죠. 시간이 흘러도 쟤는 남았어요. 불은 꺼졌지만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죠. 민호의 자백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지옥의 한 장면이었죠. 도현은 마지막으로 농막을 떠올렸어요. 그곳은 이제 폐허였죠. 하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불빛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불은 단지 시신을 태운 게 아니었죠. 사랑도, 믿음도, 인간의 존엄까지 함께 삼켰던 불이었죠. 결국 남은 건 침묵뿐이었죠. 민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에 익숙해졌어요. 면회 오는 사람은 없었고 편지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죠. 그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어요. 죄책감은 식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다 타버린 듯 했죠. 그는 스스로를 벌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불길은 되돌릴 수 없었죠. 인간은 결국 자신이 만든 불 속에서만 살아남을 뿐이었죠. 도현은 한밤중에도 사건 노트를 덮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엔 아직 민호의 마지막 웃음이 맴돌았죠. 그것은 공허하고 무색한 웃음이었어요. 다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에 그는 속삭였죠.
범죄의 잔혹함보다 더 두려운 건 감정이 사라진 인간의 얼굴이었어요. 증오도 분노도 없이 단지 텅 빈 눈동자 속에 비친 공백. 그건 악보다 냉정했죠. 그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서연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남은 가족 몇 명만 참석했죠. 사진 속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현실과 너무 멀었어요. 하얀 국화가 차갑게 놓였고 향냄새가 공기를 덮었죠. 하유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야 보네요. 눈물 한 방울이 꽃잎 위에 떨어졌죠. 그러나 그 눈물은 곧 마르고 사라졌어요. 모든 건 불에 태워진 듯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과거가 되었죠. 언론은 사건을 끝없이 소비했어요. 뉴스 자막은 자극적으로 제목을 바꿨죠. 기러기 아빠의 광기, 아내를 불태운 사랑. 화면은 녹막의 잔해를 비추며 시청률을 올렸죠. 그러나 도현은 그걸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인간의 비극이 하나의 콘텐츠로 바뀌는 순간 사회는 감정을 잃는다고 느꼈죠. 진실보다 흥미가 우선인 세상은 점점 냉각되어 가고 있었죠. 그는 뉴스 화면 속 검은 연기를 오래 바라보지 못했죠. 민호는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서연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죠. 얼굴은 까맣게 타 있었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당신이 만든 불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는 숨을 몰아쉬었죠. 땀이 식은 이불 위로 흘러내렸어요. 눈을 떠도 불빛이 사라지지 않았죠. 벽에 비친 붉은 조명이 마치 다시 타오르는 불길 같았죠. 그는 그 밤마다 죄의 온도를 느끼며 깨어 있었죠. 지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러나 매번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는 서연의 목소리를 잊으려 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멘트조차 그날의 통화음처럼 들렸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지만 그녀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죠.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잔혹했죠. 도현은 새로 배정된 사건을 맡았어요. 그러나 서류를 넘길 때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녹막의 불빛이었죠. 그는 그 빛을 도저히 잊지 못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화염이 아니라 인간의 끝이었죠. 그 안엔 사랑, 배신, 공포, 고독이 다 타 있었죠. 그는 기록지 한쪽에 짧게 적었어요. 악은 감정이 아닌 선택의 반복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 문장은 그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다짐이었죠. 민호의 복역은 길고도 느리게 흘렀어요.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서연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공중에 사라졌죠. 어느 날 그는 독방 구석에 앉아 종이 한 장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결국 나만 남았네요. 그는 그 문장을 끝으로 펜을 내려놓았어요. 종이는 구겨졌고 잉크는 번졌어요. 눈물과 잉크가 섞인 자국은 검은 재처럼 얼룩졌죠. 도현은 퇴근 후 혼자 차 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그러나 불을 붙이지 않았죠.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어요. 빗물은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며 붉은 신호등 불빛을 번지게 했죠. 그는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불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죠. 다만 태워야만 빛나죠.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의 잔불은 꺼지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죠. 그날의 불길은 뉴스에서, 기록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불은 타버린 농막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었죠. 민호는 아직도 감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세며 죄의 온도를 느끼고 있었죠. 도현은 여전히 불의 냄새를 기억하며 또 다른 사건을 향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의 분노 위에 서 있었죠. 불은 꺼지지 않았고 인간은 그 불 속을 다시 걸어가고 있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